이사님, 미래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미래 기술? 네. 뭐 아무래도 요즘 핫한 거, 뭐 2차 전지? 2차 반도체. 반도체. 보통 이렇게 IT 막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이오 분야도 그렇죠. 중요한 미래 기술로 대박이죠. 꼽히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미래 기술을 확 열어 제낄 수 있는 혁신적인 발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요 이야기가 나온 책이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라는 책이거든요. 예, 요 책에서 뇌 건강에 관한 아주 혁신적인 발견에 관하여 다루고 있어요. 이게 기존 학설을 완전 뒤집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요? 예, 우울증부터 치매까지 그런 각종 정신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 발견 덕분에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목이 이제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작은 뇌세포가 뭐냐? 예, 그거 영어로는 마이크로글리아. 마이크로빌리아? 마이크로글리아. 글리아. 예, 우리말로는 미세악교 세포라고 해요. 미세아교 세포.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이름 자체가 이제 작은 세포라는 그런 뜻이 있는 미세악교 세포니까요. 이 세포를 원래 알았어요. 존재는 알았어요. 근데 이 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었대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거를 뇌과학자들의 골칫거리라고 했대요. 왜? 이게 작고 뭘 하는지는 모르고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 뉴런이 죽으면 이 미세아교 세포가 딱 가서 그 죽은 뉴런 세포를, 신경세포를 이렇게 딱 치운대요. 그러니까 뇌 속의 청소부였던 거예요.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뇌 속의 미세아교 세포는 뇌 속의 청소부고, 뭐 미세아교 세포가 다른 거 하는 일이 있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세포가 된 거죠. 근데 이 관심이 없는 세포가 뇌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고, 심지어 숫자로 따지면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있는 거래요. 뇌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왜 뭐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애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게 왜 골칫거리가 됐느냐? 많이 있잖아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려면은 미세아교 세포는 이제 관심이 없고, 다른 세포를 연구하려고 이제 배양 틀에다가 해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려고 그러면, 미세아교 세포가 또 같이 묻어왔어. 이제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의 골칫거리. 요런 수준이었는데, 베스 스티븐스라는 교수가 미세아교 세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냅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게 2012년에 그 관련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 우리 뇌 속의 보안요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보안요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면, 우리 몸에는 백혈구가 있잖아요. 백혈구가 하는 일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외부 물질이나 아니면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잡아먹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우리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몸에서는 백혈구가 그 역할을 한다면 우리 뇌에서는 그걸 미세아교 세포가 하는. 야, 대박이네. 예, 그때까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뇌는 면역 장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백혈구는 덩치가 커서 이렇게 혈액 뇌 관문이라고 있대요. 우리 몸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혈액이 뇌로 올라가려면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백혈구는 크기가 너무 커서 그 관문을 못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에는 면역 장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면역 장기가 없으니까 뇌는 면역이 필요 없는 장기인가 보다. 그럼 뇌는 면역 장기가 아니네. 이게 기존 의학 과학계의 정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세아교 세포가 아니야. 뇌에서는 미세아교 세포가 백혈구야. 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기존 학설이 다 싹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야, 완전 이건 패러다임 시프트인데요? 그렇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엄청난 발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평상시 미세아교 세포는 한마디로 말하면 뇌 속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그 뇌에서 면역작용을 하면서 시냅스가 이제 손실되거나 유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대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제 자양분도 갖다 주고, 쓰레기도 갖다 치워두고, 잘못된 게 들어오면 그것도 없애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보안요원이고 천사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암살자로 돌변한다. 야. 네. 이게 그러니까 왜 암살자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혹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알죠. 예. 우리 그 공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백혈구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녀석들, 그러니까 뭐 나쁜 녀석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온 뭐 외부 물질이라든가 바이러스다든가 이런 것들을 백혈구가 잡아먹어서, 즉 그런 것들을 공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를 외부 물질로 오인해서,
그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류머티스 관절염인데 우리 관절을 이제 백혈구가 보고 이거 외부 물질인 줄 알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절이 이제 공격을 받고 그럼 이제 신경이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이제 막 아프게 되는 게 그런 관절염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미세하교 세포가 백혈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미세하교 세포도 비슷한 방식으로 오인해가지고. 네, 오인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진 않을까? 여기까지 이제 아이디어가 뻗치게 된 거죠. 야. 그래서 이제 폭주한 백혈구 무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처럼 미세아교 세포도 우리 몸을 적이라고 오인하고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뇌 속에서. 예, 뇌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울증,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을 유발한다. 야, 그게 또 원인이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그런 메커니즘까지 연결이 된 거죠.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알츠하이머, 특히 알츠하이머가 유명한데 도대체 알츠하이머가 왜 발생하는지 정말 갖가지 그런 가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제 잡을 듯 말 듯 거의 갔다가도 이게 또 아니다, 이게 또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미세하교 세포가 발견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세하교 세포가 그냥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하고도 서로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활동이 왕성해지면은 그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백혈구가 이렇게 활동이 왕성해지면 미세하교 세포가 백혈구가 난리치기 시작하네?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가 보네? 나도 경계태세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백혈구가 막 그런 염증 세포들을 뿜어내고 그런 염증 반응을 내고 면역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미세하교 세포도 덩달아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환자들 중에는 우울증을 겪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서 미세하교 세포가 면역 장기로 활동을 하고 그게 자가 면역 질환처럼 우리 몸을 공격해서 우울증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것이죠. 재밌네요. 네. 재밌죠. 이게 흥미롭네요. 이 책이 이 너무 놀라운 자금 뇌세포 이야기가 그 발견부터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것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 과정을 그 과학 발견의 역사를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와, 나 이런 책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그 묘사도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진짜 마치 내가 그거를 발견한 듯이 막 그런 쾌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발견 이야기도 하고 그 미세하교 세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설명을 잘 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세하교 세포를 그럼 활용해서 우리의 뇌 질환, 정신 질환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새로운 치료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실제 환자를 인터뷰해가지고 그 환자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여기 등장하는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기존 의학으로 치료를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정신과 약도 많이 먹어보고 그런데도 효과가 없고 이런 분들이 그런 미세하교 세포 조종을 통해서 어떻게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질환 극복까지도 또 책에 다 담아내고 있거든요. 이 내용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게 저희가 그 작년에 큐레이션한 책 중에 5점 건축 있잖아요. 네.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네.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 건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에는 전혀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이 장 건강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장 버전이 뇌 버전으로 바뀐 거야. 그렇죠. 기존에는 우리가 미세하교 세포가 아까 골칫거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모를 수가 있었냐.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세포였다는 거죠. 예. 흥미롭다. 그래서 그 장내 미생물 갖고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바이오 뭐 의약품이나 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잖아요. 바이오사가 각광되잖아요. 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만 언급해두면 뉴로 피드백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그걸로 기존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정신질환, 뭐 우울증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무조건 읽으셔야 되는 게 지금 연구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언젠가는 이 기술을 활용한 치료법들이 이제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읽어 놓으시면은 무엇보다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환자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법도 없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솔루션, 그렇죠.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책이 저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선사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런 관련 정보를 더 빠르게 얻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미세하교 세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요. 맞아요. 특히 뇌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뇌 건강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세하교 세포가 무엇인지 지금 이제 미세하교 세포가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다가온 미래 기술이에요.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그런 기술들을 더 빨리 접하고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면은 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술들, 이런 발견이 있었다는 거를 한 번쯤 꼭 알아보셔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전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르라는 영화도 있었고 스틸 앨리스 뭐 이런 영화도 있는데 치매를 겪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이런 거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가슴이 되게 씁쓸하고 너무 슬퍼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픈 걸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냐면 답이 없잖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니까 치료제가 너무 먼 얘기고 이 책이 그런 단서를 제공해 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어떤 인류애적인 희망 이런 거를 좀 느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의미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과학자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뇌 과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삶의 질을 바꾸는 연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뭔가 이렇게 좀 간접 체험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내 삶의 의미를 어떤 곳에서 찾아야겠다. 이런 관점도 좀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분명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